입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빛은 단순하게 하얀색 빛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원이 있으면요. 이 광원을 만약 프리즘 같은 걸 설치해서 프리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즘 같은 삼각대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보면은 이 빛이 그냥 흰색 빛이 이렇게 파란색부터 빨강색까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 쪼개지게 되어 있죠. 자, 이쪽은 파장,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쪽, 그리고 빨간색은 파장이 긴 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빛을 강원해서 이제 쭉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약에 저온의 기체, 어떤 특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요. 이 기체가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그 기체에 흡수당하는 이제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요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기체를 통과한 후에 지금 빛은 요 부분이 지금 흡수돼서 검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기체가 만약 수소 기체냐, 헬륨 기체냐, 뭐 산소 기체냐,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이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한 개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개의 흡수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은 어떤 기체가 이 앞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저온의 기체가 아니고 어떤 고온의 기체, 스스로 열을 방출하는 고온의 기체가 있으면은 이 기체로부터 특정한 빛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아무것도 없는 이 뒤에 광원이 없으니까 광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와야 하는데 이 기체 자체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딸랑 선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방출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출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을 해석해도 어떤 기체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뭐 수소냐 헬륨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여기냐 혹은 뭐 요렇게 되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모든 원소마다 어떤 원소를 가진 기체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 중에 허블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다른 외부 은하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모두 외부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 같이 거대한 천체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실 엄청나게 많죠.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아무튼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이런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관측을 하다 보니 희한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했을 때 틀림없이 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요렇게 요 위치에 흡수선이 나와야 정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관측을 하는데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요렇게 어느 정도 이동을 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 스펙트럼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디를 조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적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타나는가? 이것에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이냐? 자, 예를 들어 요런 줄이 있습니다. 요런 줄을 만약에 잡아당긴다고 해봅시다. 잡아당기게 되면은 요런 줄은 요렇게 길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 이 줄의 파장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파장이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과 똑같은 겁니다. 파동이 그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그 파장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있던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 말은 원래 파장이 이렇게 짧았는데 얘가 이렇게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길어졌는가? 자,
만약에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파장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멀어진다는 건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광원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요쪽 입장에서 보면은 얘 광원이 멀어지고 있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효과가 같죠? 그럼 원래 파장보다 더 길어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점점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이동하게 됩니다. 붉은색이 파장이 긴 쪽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붉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적색 편의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광원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게 되면 양옆에서 누르는 것과 같죠. 자, 이렇게 길다란 애를 누르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파장이 좁아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청색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파장이 짧은 청색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청색 편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빨간색 쪽으로 간 것은 바로 적색 편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광원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즉, 외부 은하를 봤을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허블이 발견한 적색 편의, 즉 외부 은하가 어디를 봐도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 현상은 오늘날의 우주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즉 우주가 계속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계속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 과거에는 조금 더 작았겠지? 그럼 더 과거엔 조금 더 작았겠지? 더 과거엔 조금 더 작았겠지? 쭉 가다 보면 엄청나게 작았던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어 우주가 점점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주가 어떤 에너지로 커졌냐? 초반에 엄청 작았는데 알 수 없는 뭔가 큰 폭발에 의해서 그 폭발의 영향으로 우주가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대폭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허블의 적색편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대폭발설, 영어로 하면은 빅뱅이 되겠죠. 빅뱅. 그래서 우리가 이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은하들이 허블이 봤을 때 외부 은하들은 어디를 봐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 외부 은하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도 멀어지는 거니까요. 어디를 봐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폭발설에서는 우주의 중심은 없지만 모든 천체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풍선 푸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풍선을 불면은 중심이 없이 어딜 봐도 다 멀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완벽한 이론은 아니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제일 적절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